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124명, 카고시마에서 30명, 사이타마 26명, 카나가와 24명, 오사카 1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34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0,05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0명입니다. 이로 인해 1일 감염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5월 3일 이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2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2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97명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124명 중 58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 등 시설 내 감염이 5명, 가정 내 감염이 2명, 지인들과의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직장 내 감염이 6명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52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은 5월 2일 이후 2개월 만의 일이며 5월 25일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2일 연속 세 자릿수 수준인 124명에 이르자 사업장의 휴업 요청에 관해서 국가의 긴급사태 선언이 나왔을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임시로 휴업을 요청할 때는 도쿄 전체일지 지역이나 업종을 좁힐지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또한 코이케 씨는 도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도 지킨다로서 감염 확대 방지책과 경제의 양립을 추진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장들은 이례의 호소 또는 당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特に東京都に行かれる、方面に行かれる方はですね、注意の上に注意を重ねていただければ。東京都への不要不急の移動についてはぜひ注意喚起ということで、お願いしたいと。 야마나시현의 나가사키 지사는 주말의 외출에 충분히 주의를 바라며 특히 도쿄에 가는 사람은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오이가와 지사는 도쿄로의 불효불급한 이동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니이가타현의 하나즈미 지사는 볼일 등으로 도쿄 등으로 가는 현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중한 행동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에이메현의 나카무라 지사는 4일부터 예정하고 있었던 도쿄 출장을 취소하였으며 현민에게도 수도권 출장 및 여행을 예정하고 있다면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장들이 지방으로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특히 도쿄로의 이동을 피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에서 연일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한 발언이 쏟아지며 아베 총리가 해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진 메모가 나돌아 자민당 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모에는 6월 말 자민당이 극비리에 조사한 차기 중의원 선거정세 조사에서 현 시점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자민당은 66석의 의석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시모무라 선대위원장이 보고하자 아베 총리도 창백해졌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284석에서 66석 줄어들면 218석이 되어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치게 됩니다. 공명당에 약 30석을 더해야 겨우 과반을 넘게 되며 아베 총리의 수건인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310석에는 크게 못 미치게 됩니다. 이에 정치 전문가는 자민당이 정세조사를 한 건 사실 같다.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66석 감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산을 할 상황은 아니다. 해산을 언급하는 것은 당내 구심력 유지를 위해서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관저에서 해당 내용을 뿌려 야당의 교란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는 GPIF는 3일 작년도 2019년 운용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운용 실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최대 17조 7,072억엔 적자였으며 지난해 1년간도 8조 2,831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익은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7조 7,072억엔의 적자이며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1%였습니다. 자산별로는 국내의 주식 및 채권 모두 수익률이 감소하였으나 특히 외국 주식이 마이너스 21.88%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1에서 3분기까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나 4분기에 대폭 적자로 연간 8조 2,831억엔 적자였으며 수익률은 마이너스 5.2%가 되었습니다. 연간 적자가 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의 일이며 적자폭은 리먼 쇼크였던 2008년에 이어 과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로써 GPIF가 운용하는 적립금 총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50조 6,332억엔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야조노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인 동향에 일희일비하진 않지만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싶다. 운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고 누적으로는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익이 있어 이번 마이너스가 연금급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성에서 이례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코노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해 일반의 희망자에게 경매를 이달 26일에 처음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육상자위대원이 사용한 수통이나 항공자위대 조종사 헬멧, 퇴역훈련함의 조타 핸들 등 약 30점이 방위성 내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いろんなことをやって、F35 1機分ぐらいの収入を上げら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코노 방위상은 경매를 계속함으로써 100억엔을 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사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경매에 관련해서는 3일 오후부터 방위장비청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 방법 등이 게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10%로의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세수가 2년 만에 60조엔을 밑돌았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経済情勢っていうものが予算を編成させてもらった昨年末等々より厳しくなっているというものはもう我々も十分に認識をしているところ。 올해 일본의 세수는 58조 4천억엔 정도로 전년보다 2조엔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2월 이후 법인세와 소비세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63조엔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었지만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오래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발전량의 단계적 삭감에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하기 위하여 송전선의 이용률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30년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의 비율을 26%로 낮추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22%에서 2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카지야마 씨는 일본은 섬나라로 송전 네트워크가 대륙과 연결되지 않고 자원도 적다. 그런 가운데 변명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연내를 목표로 결론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今回の発表はパリ協定で掲げる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日本の揺るぎない姿勢を国際社会に示す大きな一歩となるものです。 이에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휴지 또는 폐지 검토를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이 표명한 것은 일본의 자세를 나타내는 큰 한걸음이다라며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지원을 한층 추진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카타야마 사츠키 위원장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는 업종에 편의점 등의 추가를 검토하도록 아베 총리에게 제언하였습니다. 제언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실습이 지속이 어렵거나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고되고 있다며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착실히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운수 등의 분야에서도 외국인재 유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생명보험이 3일 발표한 여름의 보너스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해서 지급액이 줄었다라고 답한 비율은 30.1%로 전년도의 1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금액은 약 5만 6천엔 감소한 약 55만 4천엔이며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기업 실적 악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4만 2천엔 감소한 약 65만 5천엔이었지만 여성은 약 11만엔 감소한 약 29만 6천엔으로 남녀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니즈 사무소의 자니즈 주니어 후쿠시 노부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3일 자니즈 사무소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 씨는 6월 30일에 발열하였으나 16일 이후 사무소의 탤런트 및 스태프와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옥 폐쇄 및 사무소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니즈 측은 후쿠시 씨가 현재 검사 후 보건소의 지도에 따라 격리 생활 및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가 정하는 약 가격 개정에 대해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정부의 기본 방침을 토대로 하여 예정대로 내년부터 매년 개정을 추진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약 가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2년에 한 번이던 개정을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의료 관계자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가격 조사를 하기 어려워 내년의 개정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3일 폭발이 이어지는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 섬을 기상위성에서 관측한 결과 연기가 4,700m까지 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에 화구 주변 경보를 지속하고 산 정상 화구에서 2.5km 내에 분석 용암류에 대해 경계를 호소하였으며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일본과 동일본에서는 4일까지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4일까지 서일본으로부터 동일본에 정체되고 또한 전선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4일 아침까지 킨키지방에서 칸토지방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의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져서 서일본과 동일본에서는 국지적으로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은 5일에도 서일본으로부터 동일본까지 머물며 서일본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토사재, 침수, 하천의 범람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